내년 총선, 한국당 개혁도 타이밍이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자 기사입니다. 10월 31일자 기사. 중앙일보의 최민우 정치팀 차장이 칼럼을 썼어요. 8월 중순에 한국당의 어떤 중진 의원이 통합안을 들고, 보수 대통합안을 들고 유승민계를 접촉을 했다. 내용은 한국 당명 교체, 자유당의 당명을 교체한다. 비대위에 준하는 총선 선대위를 구성을 한다. 대선 주자급 인사들은 수도권에 출마를 한다.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공천, 이런 식으로 공천, 총선, 당명 교체, 이런 선거에 대한 내용,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유승민계를 만나서 통합을 하자. 황교안 당대표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진짜로 황교안이 오케이 한 거 맞아?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런데 이게 8월 달이에요. 8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슈퍼자유님 감사합니다. 거인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유승민계랑 통합을 하는 이런 논의가 됐었는데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이 얘기가 쏙 들어갔다. 원래는 황교안과 유승민이 합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8월 달에. 그러나 조국 사태가 커지면서 이 얘기가 쏙 들어갔고 10월 초에 황교안 대표로부터 정권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유승민계를 찾은 국회의원들이 몇 명 더 있었다. 이때는 조국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정점으로 치달을 때였다. 이때 참 이게 좋은 거긴 한데 자유당의 지지율이 그래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새 중재자는 오히려 현 지도 체제를 유지한다. 황교안, 나경원 체제를 유지한다. 그리고 저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천위를 구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안을 내놓은 거예요. 원래 8월 달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8월 달에는 한국당명 교체, 비대위에 준하는 선대위 구성, 대선주자급 인사들은 수도권에 출마,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공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유승민계와 황교안계가 말하자면 황교안과 유승민이 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조국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자유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다음 자유당에서는 이 말을 좀 바꿔서 현 지도 체제를 유지한다. 황교안, 나경원 체제를 유지한다. 그리고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천위를 구성한다. 이 정도로 축소를 할 겁니다. 말하자면. 야, 우리 자유당 지지율 좀 올랐어. 그러니까 이 자유당 지도 체제를 유지해도 되지 않겠어? 그리고 공천 방식? 그렇게까지 파격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공천위 정도만 외부 인사로 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다시 유승민계에 물밑 협상을 했는데 유승민계는 이것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합 무산에 대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 이 이후에 뭔가 물밑 협상을 하는 모양을 보이는 거는 그냥 만약에 통합이 됐을 때 명분 쌓기용인 것이고 실제로는 통합할 생각이 없어진 것이다. 자유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럼 뭐하러 통합을 해 우리가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고 있네. 조국 사태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굳이 우리의 힘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권이 지리멸렬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여권은 이철이, 표창원, 그 외에도 10명에 달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양정철, 김경수,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회동을 하면서 분열되어 있던 여권을 하나로 모으는 여권 통합을 하는 이런 화해를 도모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앙일보의 최 팀장은 조국 사태가 진보에 해를 끼친 게 아니다.
조국 사태가 진보 진영의 현재 여권에 해만 끼친 게 아니다. 배부른 보수가 혁신과 통합의 기회를 걷어차게 되는 그런 결과도 만들었다. 조국 사태가 자유한국당에 이득을 주고 민주당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조국 사태 덕분에 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개혁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분열되어 있던 여권이 다시 통합이 되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기도 하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그러나 이 조국 사태는 또 자유한국당에는 통합의 기회를 없애버리는 이런 일까지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가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자, 중앙일보뿐만이 아니에요. 동아일보도 이런 식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기사가 올라왔고, 조선일보에도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조선일보, 반문, 영남 빼면 한국당에 아무것도 없다. 원래 보수층 지지자들도 질리고 있다. 길 잃은 제1야당, 감동도 전략도 없다. 반문만 외칠 뿐 대안도 없고 정책도 없고 중도층을 확장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텃밭, 영남 이런 데만 골몰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당대표, 원내대표, 의사결정이 따로 놀고 있다. 반문 이유가 없다. 일단 좋아. 조국 사태 때 반문 열심히 했어. 지금 여러분 아마 당 지지율을 보셨겠지만 조국 사태로 인해서 반짝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랐다가 지금 조국 사태가 있기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20%대 초중반대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왜? 반문 이유가 없으니까. 조선일보에도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자유한국당은 반문 이유가 없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자마자부터 어쨌든 간에 여권이랑 전면전을 벌이는 사이에 6개월 앞으로 선거가 다가왔는데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당의 정체성조차 설정하지 못한 채 좌충우돌을 하고 있다. 황교안 당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가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런 거는요. 민주당도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당 없어요. 시장경제 우린 안 할 거야 하는 정당도 없어요. 법치주의 안 할 거야 하는 정당도 없어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전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내놓은 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는 모든 정당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도 자기네들이 자유민주주의 한다고 해요. 시장경제 한다고 해요. 법치주의 지킨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정당이 내놓고 있는 이런 거를 자유한국당이 내놓고 이게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에서는 인공지능 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 중국,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긴박한 동북아 정세 등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구체 사안에 대한 정책이 없다. 자유한국당에는. 당 차원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세미나를 통해서 담론을 공유하는 경우도 없다. 한 수도권의 중진 의원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야당으로서의 투쟁력은 좀 생겼는데 가뜩이나 약했던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는 없어졌다. 그리고 한 어떤 국회의원은 당 전체가 오로지 반문에 매몰되면서 정통 보수정당으로서 기본적인 정체성 구축에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남 안일주의도 문제다. 한국당이 영남을 중심으로 골수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 110명 가운데 영남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절반에 달하는 45명이나 된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영남의 지역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반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한다. 어차피 내 지역구는 이제 당선될 것 같아. 그리고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남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중도층 흡수를 위한 외연 확장에 수동적이고 공천을 받기 위한 내부 투쟁에만 골몰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안전빵이라고 생각하니까 중도를 포함한 보수 통합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반감을 드러내는 세력들이 되고 있다. 거기다가 당 지도부도 상당수를 영남 의원으로 기용을 한 황 대표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에 미온적이다. 지금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남을 지역구로 한 의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다. 왜? 어차피 내 배지는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나는 당선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당 지도부는 영남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로 기용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상진 의원은 조국 사태로 잠깐 자유한국당에 관심을 가졌던 지역 민심이 다시 떨어져 나가고 있다.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으려면 영남 중심의 당 운영과 영남 중심의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된다. 거기다가 윤상현 의원, 친박의 의원으로 유명한 윤상현 의원은 황 대표가 유승민 의원과 일부 중도를 아우르는 보수 통합을 해낸 뒤에 혁신을 통해 총선을 치러야 승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당내에서는 원래 의사결정 구조가 당대표, 원내대표 하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 보통의 경우 당대표가 원외일 경우에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닐 경우에는 원내 협상 상황이나 현안 등을 원내대표가 당대표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황교안, 나경원 체제는 둘이 소통을 안 하는 것 같다. 황교안과 나경원이 서로 얘기를 안 한다. 서로 대화가 없다. 황교안은 황교안대로, 나경원은 나경원대로 서로 따로따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다. 지난 22일 조국 TF 표창장 수여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죠. 이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잠정 결정을 내린 뒤에 황교안 당대표한테는 뒤늦게 알렸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인재 영입 발표에 있어서도 황 대표가 이진복 의원을 중심으로 한 원내 측근 3호 총장단과 상의한 뒤에 진행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몰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황교안 따로 나경원 따로따로 놀고 있다. 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하나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 영입 인사 명단에도 굉장히 시끄러운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3호 총장단은 최고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당 관계자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과거 지도부와 다르게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측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회의를 통해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당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는 당대표 주변에 있는 측근들끼리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주변에 있는 끼리끼리 측근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도 따로 놀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물론 다들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이번에 1호 인재 영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 때
연관이 있던 사람들이다. 친박들이다. 한마디로. 친박들로 하여금 다수를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서 모셔오는 이런 형국을 보였다. 어떻게 보면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인 거죠. 원래 당 내에서, 당 안팎에서 활발하게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이번에 외부 인재 영입이라고 들여왔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1차 외부 인재 영입 인원들을 보면 대부분이 친박들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이런 것들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대떡볶이 대표 아시죠? 이 국대떡볶이 대표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하면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황교안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분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잠깐 보실까요? 국대떡볶이의 김상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보세요. 오늘이에요. 저는 오늘부로 한국당 지지를 철회합니다.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한국당은 제대로 망할 것 같습니다. 아니, 철저하게 망해야 됩니다. 한국당이 철저하게 망하는데 저는 힘을 더하겠습니다.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한국당은 망해야 합니다. 이분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여기 이미 있긴 있어요. 샵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샵 자한당 수국골통. 참, 문재인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비판을 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이분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국대떡볶이 대표인 김상현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밀어낸다.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서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줄줄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망국의 원흉입니다. 철저하게 망하기를 바랍니다. 자한당은 수국골통. 자유한국당 해체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국당 이대로 폭망할 건가? 이런 영상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말 기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왜 이분이 이럴까요? 말 바꿔도 괜찮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단체가 자유한국당입니다. 저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치를 떠는 행태와 사고방식입니다. 자한당은 그 사고에서 한 발자국도 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쇄신을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 쇄신을 해야 된다. 내부 총질이 아니다. 내부 청소를 하자는 거다. 계속 올려요. 계속.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올려요. 자유한국당에게 꼭 필요한 말. 개혁을 해야 된다. 거의 뭐 1시간에 1개 이상의 포스팅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뭐 이분의 말을 제가 다 뭐 인정을 하거나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열심히 자유한국당을 밀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이런 분까지도 다 돌아섰다. 왜? 자유한국당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개혁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아주 예전부터 줄줄이 제가 주주장창 제가 외치는 게 뭔가요? 두 가지예요. 제가 말한 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투트랙 쌍크리로 가야 된다. 첫 번째, 자유한국당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물갈이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와의 투쟁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둘 다 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문재인 정부와의 투쟁과 개혁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개혁이 더 중요해요. 개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백날 문재인 정부와 투쟁해봤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잠깐 올라갔던 건요, 조국 때문이에요. 조국이 못하고 문재인이 못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잠깐 올라간 것이지, 자유한국당이 예뻐서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사태가 잠잠해지니까 다시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내부 총질, 내부 비판 이런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살려면,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총선에 이기려면 개혁을 해야 된다. 물관리해야 된다. 개혁을 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와의 투쟁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와 투쟁을 해봤자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개혁이에요. 혁신이에요. 개혁과 혁신, 변화 없는 자유한국당은요, 안 되는 겁니다. 투쟁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투쟁을 백날 하면 뭐해? 바뀐 게 없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뻐 보이질 않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친박의 의원이죠. 윤상현 의원. 이분이 연내 통합 안 되면, 2019년 올해 안에 통합이 안 되면 한국당을 없애고 제3지대에서 유승민과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유가 다 있어요. 일단 윤상현 의원이 하는 얘기는, 유승민과 통합을 하면 지지율이 8%가 올라간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일단 선거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얘기였어요. 정당별 호불호가 있습니다.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44%, 민주당을 싫어해, 난 민주당 싫어, 비호감, 민주당 나 싫어, 47%. 비슷비슷합니다. 비호감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호감도 높고 비호감도 높은데 압도적으로 비호감이 높거나 하진 않아요. 자유한국당 호감이 28%, 비호감이 62%. 비호감이 호감에 압도를 합니다. 2.21배라고 해요. 자유한국당은 비호감도가 62%나 된다. 나 자유한국당 싫어 하는 국민이 62%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다 자유한국당을 좋아하게 됐을 때도 40%가 안 된다. 38%밖에 안 된다. 이걸로 선거 못합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볼 때. 비호감도. 그러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미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랑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62%의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좋아하게 바뀌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핵심이다. 62%. 아무리 지금 자유한국당을 싫어하지는 않아. 내가 자유한국당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아 하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 봐야 38%밖에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만도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가 되겠는가?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순간 난 자유한국당 꼴도 보기 싫어. 난 자유한국당 싫어해. 라는 국민들이 마음을 돌려야 된다. 적어도 그런 국민들 중에서 10%가 넘는 국민들이 돌아서야 돼요. 자유한국당, 나 자유한국당 꼴도 보기 싫어 하는 국민들 중에 10%를 돌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야 선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불출마 선언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은요, 오히려
불출마 선언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출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예요. 왜? 이제는 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되겠는가? 이래서 선거가 되겠는가? 지금 민주당은요, 4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큰일 났다. 이거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내년 총선 어려울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요, 그럼 나 내년 총선에 안 나갈게요. 그냥 보여주기 싫으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요,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훨씬 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기만 하면, 공천만 받으면 마치 당선이 될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꼴을 보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다시 빠지고 있다. 이 판국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을 불러다가 표창을 하고 있고, 조국을 끌어내리는데 잘했어 하면서 표창을 하고 있고, 황교안 당대표는 친박들을 데려다가 인재 영입을 하고 있어요. 물론 황교안 당대표가 알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황교안은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보는 건 그걸 보는 거다. 황교안이 자기 주변 사람들 심네? 자기 주변 친박, 친황계에 있는 사람들로 공천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황교안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 황교안은 모르고 그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볼 땐 그렇게 보인다. 황교안이 친박들을 갖다 꽂으려고 그래? 황교안이 내년 총선에 자신을 그 다음 대권에 밀어줄 사람들로 공천을 하려고 하는구나. 국민들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도록 그렇게 공천을 하고 인재 영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 그리고 지금 통합 얘기 쏙 들어갔죠? 지금 통합하자는 얘기 있습니까? 오히려 통합 얘기가 쏙 들어가니까 어때요? 유승민, 안철수,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제3지대에서 창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자유한국당에서 자력으로 당선 가능한 사람, 자유한국당에 공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나는 공천 없이도 당선될 수 있어. 이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지금 자유한국당에 직원을 하고 자유한국당에 충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천을 못 받으면 난 뺏지 못 알아. 이런 국회의원들은요, 말을 못 해요. 왜? 황교안의 눈밖에 나면 공천을 못 받게 될 것이고, 그럼 내가 배지를 달 수 없으므로. 그러나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공천권 없이도 당선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 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공천 눈치를 안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말로 진짜 자유한국당을 위하는 얘기일 수 있다. 공천에 눈치 보느냐고. 황교안, 나경원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의 말은 막말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당 지도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누구의 얘기가 중요하냐? 진짜 자유한국당을 걱정을 하고 진짜 자유한국당이 거듭나길 바라는 그런 목소리야말로 진짜 중요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목소리라는 겁니다. 지금 우파 내부에서도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어요. 왜? 통합을 안 하니까. 이대로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질 것 같으니까 이런 거예요. 유권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파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야, 이대로 있으면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 질 거 뻔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유한국당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창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당을 생각하지 않게 하려면 자유한국당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놔야지만이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새롭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창당의 욕심을 안 부리게 되는 겁니다. 유승민이나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창당할 필요가 없죠. 자유한국당이 빅텐트를 치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현 지도부가 자유한국당에 있는 현 당 지도부가 공천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창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세를 모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물론 황교안 당대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당대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내년 총선에 이길 생각이 없어. 황교안의 머릿속은 대선에 이미 가 있어. 그래서 내년 총선은 만약에 100석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총선이 폭망이 돼서 100석 이하로 된다고 하더라도 황교안을 밀 사람들로만 국회의원을 앉히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대선에는 안정적으로 황교안이 대선 후보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국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황교안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 중에는 지금 황교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길 생각이 있나? 내년 총선은 이길 생각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황교안이 왜 이렇게 할까? 내년 총선에 이기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지금 황교안이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측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황교안은 내년 총선 지더라도 자기가 대권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이게 진실인 것처럼 알려진다. 그러면 꼴 보기 싫어갖고 내년에 자유한국당에 표를 안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 지도부로서는 도저히 내가 총선을 맡길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창당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정치는요, 자기 자리가 최우선입니다. 내 배지, 내 자리가 최우선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황교안이 왜 통합을 안 하려고 하지? 황교안도 나름대로 통합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말하는 통합은 뭐냐? 여러분, 그래도 지금 제가 당대표고 그래도 지금 제가 지지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제 밑으로 들어오세요. 제 밑으로 들어오는 게 통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교안이 이런 생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황교안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황교안이 볼 때.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인기 제일 많잖아. 내가 지지율 제일 많잖아. 내가 지금 당대표잖아. 다 내 밑으로 들어와. 유승민? 내 밑으로 들어와. 뭐 우리공화당? 내 밑으로 들어와. 바른미래당? 내 밑으로 들어와. 그게 통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라고 했었죠. 초반에. 왜 초반에 그랬냐? 뭔가 아젠다를 확실히 해서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려갖고 다른 자유한국당이 아닌 정당은 감히 창당할 엄두도 못 내게끔 아예 압도적으로 끌어올려라. 그렇게 하면은 어련히 황교안 밑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선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황교안 밑으로 다 모여. 자유한국당 밑으로 다 모여. 안 모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바에야 창당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되도 않는 통합론을 하려면 정말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막 30% 이상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면 이 말이 통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잘 나가서 지지율이 뭐 32%, 33% 이렇게 나온다.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유한국당이 큰 집이니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치세요.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23%, 24%, 이 지지율을 갖고 총선을 치르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총선을 치를 수 없는 지지율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으로는 내 밑으로 다 모여.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빅텐트를 칠 수밖에 없다. 나도 내려놓겠다. 황교안도, 자유한국당도,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테니까 다 같이 모입시다. 이렇게 해야지만 통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안 하면 창당합니다. 누군가가 창당을 합니다. 그래서 다 찢어집니다. 내년 총선에 자유한국당표, 창당한 또 다른 당표, 지금 이미 있는 우리공화당표, 이미 있는 바른미래당표 다 갈라먹게 돼요. 그럼 총선에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끌어올려갖고 하나로 모으거나 아니면 욕심을 내려놓고 통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20% 초반대의 지지율로 자유한국당 밑으로 헤쳐모여. 안 된다.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한 6개월 남았으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올해 안으로 11월 달 안으로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30% 초반대를 뚫고 올라가라.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지금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게 된다. 그게 아니라면 그것을 할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제일 큰 집이야. 우리가 지지율 제일 높아. 내가 지금 그대도 지지율 제일 높은 사람이야.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30%대 지지율 끌어올리지 못하면 30%대 초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바에야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는 헤쳐모여 해야 된다. 그거 말고는 통합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다못해 이렇게 생각할걸요? 한 10%대라도 우리가 지지율을 얻으면 10% 정도 지지율이나 20%대 초반의 지지율이나 별반 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면은 아마 10%대 중반대 이상 지지율은 나올걸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 중후반을 겨우겨우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제3당이 창당이 되면은 15%에서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 제3당이 돌풍을 일으킨다. 만약에 정말 이 새로 창당된 이 당이 돌풍을 일으키게 되면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있는 지지자들이 이탈을 해서 이 3당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 지도부는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맘대로 공천. 내가 지금 당대표니까. 내가 지금 원내대표니까. 내가 지금 당 지도부니까 내 맘대로 공천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내년 총선은 폭망을 하게 됩니다.